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입니다. 좀 긴장했습니다. 제 시간 많이 깎아먹을까봐. 그래도 시간 지켜드렸습니다. 네, 근데 시간 딱 맡겨져갖고 제가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요즘 그 12월 연말이라서 그 모임 많죠? 송년회. 네. 거기에 빠지는 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술, 그렇죠. 고기, 고기. 커피. 그리고 우리가 평소 먹는 거 커피. 야, 오늘은 음식과 건강 중에서도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별로 못 들어봤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술 먼저 얘기를 해보죠. 자, 술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죠? 간. 흡수? 장? 네, 흡수는 맞습니다. 장입니다. 장. 장에서 한 7, 80% 흡수되고요. 위에서 한 20%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간에서 이제 쪼개지고 대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술 마시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네네. 또 뭐가 있어요? 배도 얼굴도 아파. 특히 빨개지죠. 네. 평소에도 수분도 빨간 사람이 짱 있지만 네. 갈증 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 알코올 때문이라기보다 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가 되면 네. 아세트알데하이드란 걸로 바뀌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저도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게 바로 이 증상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트산으로 변하는데 문제는 이 머리 아프고 속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되면요, 일반 음식도 안 먹고요, 하루 종일 하루 세끼를 술만 드시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있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즉 콜레스테롤 높은 병, 그리고 통풍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에 무리가 가니까 알코올성 간염, 지방 간염, 그리고 위장 쪽은 무슨 병이 있습니까? 기능성 위장 장애. 그러니까 뭐 내시경 해봐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 속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쓰리거나 이걸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변비, 설사 막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렇지. 그런 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센터에 있죠? 암센터요. 잘하시네요. 암입니다. 암. 무슨 암 일으키죠? 술이? 간암이 가장 기본적으로 간암, 뭐 대장암, 뭐 맞습니다. 술이 들어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돼요. 구강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어머. 위암은 조금 이제 관련성이 약간 낮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요, 놀랍게도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대요. 좀 적은 양의 술도 유방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예방 수칙 중에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라든가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담배도 건강에 나빠서 담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금연. 그런데 적정 흡연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연만 있습니다. 술은 있어요. 적정 음주란 말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음주가 뭐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중요한데 양을 환산하려면 바로 옆에 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 이거? 예. 실제 술입니다. 마시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보면 표준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표준잔. 표준잔. 영어로 스탠다드 드링크. 표준잔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알아듣겠네요. 그래요? 네, 스탠다드 드링크. 제가 너무 쉽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대개 12g에서 14g 정도를 1표준잔이라고 해요.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렵죠? 그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캔맥주. 네. 여기 보면 이게 355cc짜리인데 여기 보면 알코올이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봤어요. 그거 잘 모르시군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알코올 농도? 4.5%입니다. 보통 이제 한 5%, 4%인데요. 그게 355cc니까 자, 산수를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되냐면 알코올이 대략 15ml, 15cc가 나와요. 곱하는구나. 알코올이 15cc. 네. 근데 그걸 무게로 환산하면 바로 12g 정도가 됩니다. 이제 파악하셨죠? 네. 1표준잔은 캔맥주로 어떻게? 한 캔이 되겠습니다. 1표준잔.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근데 저거 한 잔 먹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게 문제죠. 예, 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아우, 저봐. 죄송합니다. 거품 나니까 먹고. 이게 사실 이게 500 정도 되는 컵인데. 아니 평소에 맥주를 많이 따르시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원래 딱 이게 맞춰서 좀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네. 방송이다 보니까 좀 실수했는데 자, 이게 다 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 하나. 근데 왜 우리 소주는? 또 소주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소주 이게 50cc거든요. 네. 소주가 여기 보면 퍼센트 보면 17%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20도였는데 이게 17도. 17%면 50cc에 뭐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환산을 하니까 약 6g 내외가 돼요. 아니 6g이 아니고 8g 정도가 됩니다. 8g. 그러면 이거 한 잔 반이 1표준잔. 알코올 12g에서 14g 되는 거예요. 한 잔 반이. 안 따를게요, 시간상.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는 6%니까 이것도 요 한 사발 250cc. 그리고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125cc. 이거 뭐 한 잔 먹는다고 이걸 끝까지 다 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죠. 네. 대략 한 잔 요 정도 먹죠. 꽤 그렇죠. 되네. 3분의 1에서 네, 한 3분의 2분의 1 1 정도. 약간 안 되는 그게 거. 제일 좋은 거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1표준잔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각각 주종별로 각 표준잔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라별로 적정 음주량은 어떻게 되냐? 나라별로 좀 달라요. 대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우는 2표준잔, 여자의 경우는 1표준잔을 적정 음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네. 그다음에 프랑스나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적정 음주를 남자 같은 경우는 4표준잔, 우리보다 2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 나라별로 이렇게 적정 음주가 다를까? 세상에 다르네. 그리고 왜 적정 음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음주와 관상동맥 질환의 관계. 관상동맥 질환인 게 이제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 질환. 이게 좁아지면 협심증,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이 경색. 되잖아요.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이 얼마나 나오냐 봤더니 여기 보면 이 세로축, 가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은 이 관상동맥 질환이 얼마나 몇 배 발생하느냐 이야기하는 건데요. 1.0, 1이라고 돼 있는 게 술을 0g, 하나도 안 마신 사람을 1이라고 봤을 때, 네. 즉 100명이 관상동맥 질환 생길 수 있잖아요. 술 안 먹어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술을 이제 조금씩 늘려갑니다. 하루에. 그래서 포물선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요. 이 말의 의미는 관상동맥 질환 빈도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머. 얼만큼 떨어지냐? 알코올을 하루에 한 20g 정도 먹게 되면 20% 정도 관상동맥 질환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0.8로 돼 있죠. 20%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여기서 술의 양이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한 50g 내외가 되면 술 안 먹는 사람과 관상동맥 질환이 똑같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즉 한 번 먹을 때 5잔, 6잔, 7잔 먹으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급격히 올라가네요. 급격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포물선 곡선이 나와서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적정 음주량이라는 게 남성의 경우는 2표준잔, 여성의 경우는 1표준잔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낮추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기가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된 거. 야, 고기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붉은색 고기, 적색육을 얘기합니다. 와. 색깔이 빨간 고기 뭐가 있죠? 소고기.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네. 그리고 흰색 고기는 뭐가 있죠? 생선이 있죠. 닭고기. 생선. 닭고기 중에는 가슴살은 가슴살. 흰색 고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생선. 생선은 오히려 흰살 심혈관 질환이나 특히 대장암 발생을 낮추는 거로 돼 있는데 적색육 같은 경우는 대장암 위험성을 높이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적색육을 갖다가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적색육,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를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공육이라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소시지, 햄.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는 아예 안타깝게도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와, 그럼 오늘부터 이제 햄, 소시지, 베이컨,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냐?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적정 적당량. 고기 섭취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적당량. 아, 또 뭘 준비하셨네요. 오늘 많이 하셨네.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몇 그램 여기 먹어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분류하게 된 거는 들어서 보여주시죠. 네.
적색육 혹은 예를 들어서 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을 하루에 50g 먹을 때마다 50g 먹을 때마다 쏟아지면 어떻게 하죠? 아니 네. 안 쏟아져. 대장암의 위험성이 18%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 같은 거, 쇠고기 같은 걸 먹으면 100g 먹을 때마다 대장암 발생이 17%씩 높아진다는 결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다행히도요. 하루에 70g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근데 70g이 바로 얼만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 바로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이거 쇠고기 예. 요 두 개, 요 큰 거랑 작은 거 합쳐서 65g 정도가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먹고 있냐? 평균적으로 하루에 65g 먹고 있대요. 70g까지는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많이만 안 먹으면 되고 일주일에 대략 500g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0g이니까 77이 49, 490g이니까 500g이죠. 그러면 삼겹살 150g이 1인분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3인분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면 매일 70g씩 먹을 필요 없이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 한꺼번에 그렇지, 몰아서 그렇지. 먹어도 네, 되나요? 그렇게 저럴 줄 하면 알았어. 그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가끔 이렇게 먹어주는 게 아, 더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다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여러분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네. 아, 커피 전문점 정말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편의점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우, 정말 많아. 그러면 커피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헷갈리죠, 막. 네. 어떤 건 커피가 좋고 어떤 건 나쁘다. 선생님 저는요 그 커피를 네.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네. 그 설탕 안 넣고 네. 그거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한 2잔 먹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커피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화학 물질이 한 1000여 종 이상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우리 몸의 건강에 좋고 어떤 건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크입니다. 헐크 아세요? 옛날 우리 헐크가 뭐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니까 이중성.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냐? 바로 당뇨의 위험성을 일반적으로 낮추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한두 편의 연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온 연구를 다 종합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암도 낮추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무슨 암입니까? 간암, 자궁내막암,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낮출 수 있고요. 네가 커피를 먹었어야 돼.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많이 먹다 보면 또 나쁜 게 있어요. 유산이라든가 저체중아 출산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얘기하려고 이 커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얘기하면 원인이 뭡니까? 저는 외래에서 얘기할 때 지방. 대표적으로 5가지 얘기합니다.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커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요? 커피 안에는 설탕이나 크림도 문제가 됐지만 커피 안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약간 기름이 있어요. 이 카페스톨이 담즙산을 억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담즙산의 재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페스톨을 많은 거를 먹게 되면 담즙산이 줄어드니까 콜레스테롤이 남아도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이론에 의해서 실제 201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12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적정량. 아까 종류. 커피 종류. 블랙. 궁금하잖아요. 블랙. 그걸 정리해 보면 이 카페스톨, 콜레스테롤 높이는 카페스톨 성분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끓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 커피도 그렇고요. 그거는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스톨 성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에스프레소. 네. 조그만 잔에 먹는 거. 못 먹어, 나. 에스프레소에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뭐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립 커피. 그렇죠? 드립 커피, 좋지 걸리는 않아요? 커피, 드립이 제일 낫지 원두 커피, 않아요? 드립 제일 낫지 않아요? 걸리는 거. 이 순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이 좋구나.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 중에 다른 원인이 없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표준 체중인 젊은 여성인데도 희한하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 200 이상 막 높아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께 물어봅니다. 커피 혹시 몇 잔 드시냐고.
그러면 거의 여지없이 3잔, 4잔, 5잔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종류 상관없이 커피를 한 잔 정도까지 한번 줄여보십시오. 아, 한 잔만. 많아도 2잔. 한 잔 정도 줄이면요. 2주 있다가 피검사 해보면 200에서 140, 150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인의 콜레스테롤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빨리. 채소, 야채, 저는 과일 그런 걸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제가 큰 병 앓고 나서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건강식품으로 하거든요. 그건 어때요? 아, 맞아요. 그래서 혹은 뭐 이제 또 갈아 먹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갈아 먹거나 주스를 먹는 거는 우리 당뇨 전문가분들 네, 계시지만 그러네요. 당뇨 위험성을 갈아 높인다는 먹었거든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간편하게 약 하나로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정확히 네, 이제. 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에 1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과일이나 채소를 대체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암의 위험성은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감하네. 진짜 네, 난감하네. 또 시청자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보님 30대인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대요. 이게 혹시 커피를 커피. 달고 사는 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우려하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뭐 이런 좀 그런 실험 보고도 있는데 커피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커피 섭취와 일반적인 그 관절염에 대한 관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미 있게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위험성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커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적정 네, 커피량이 술도 한잔 두잔. 적정량, 네. 고기도 고기도 적정량, 적정량, 커피도 커피도 적정량 적정량. 드시면 오케이. 그 좋겠습니다. 대신에 인스턴트보다는 드립 커피가 좋으네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이 좀 방송을 비싸서 보시고 이제 마음껏 전국에 먹기가.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해외 뱅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드립커피로 다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자, 명승관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